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천으로 온 내과 컨퍼런스 주제는 코비드-19 환자에서 폐혈관의 내피염증, 그리고 혈전, 그리고 신생혈관 형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오리지널 아티클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거고요. 7월 달에 나온 거고, 주로 그 부검 검체를 이용한 병리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초반에는 이제 바이럴 카이네틱스 관심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임상 경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중에 이제 중환자에서 평소에 우리가 보던 ARDS하고는 좀 다르고, 임상 경과들도 그냥 단순히 그 바이럴 뉴모니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그 병태 생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 2년차 한수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2년차 한수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람에서 사스코브2 감염은 이제 임상적으로 브로드 스펙트럼하게 레스피레이토리 신드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제 마일드한 어퍼 에어웨이의 심텀부터 이제 생명 좀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럴 뉴모니아까지 좀 경과가 다양한 것으로, CT상에서는 페리페랄하게 이제 렁의 지지후 패턴이 관찰되고,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ARDS의 얼리 페이즈의 홀마커인 디퓨즈 알베올랄 데미지가 특징으로 있습니다. 코비드-19에서 이제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베스큘러 체인지가 있는데, 이제 디퓨즈 알베올라 데미지의 측면에서 보면 피브린 스롬빈의 형성이 있고, 이제 스롬보틱 마이크로 엔지오패시를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지의 큐테이너스한 피부 스킨 체인지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디다이머 레벨이 증가하는 소견을 많은 환자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페리페랄 풀모너리 베스큘러 체인지는 이제 특징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이제 베스큘러 패시가 이제 하이폭세미아나 이제 프론 포지션과 같은 자세에 따른 옥시제네이션에 대한 변화에 좀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사스코브랑 이제 최근에도 이제 사스코브2가 얘를 이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형태학적으로나 분자학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좀 문서화된 게 없어서 이 저널에서는 이제 코비드 환자로 사망한 환자의 이제 부검 검체를 통해서 이제 몰폴로지컬 이제 형태적이고 분자학적인 특징을 이제 인플루엔자나 이제 감염되지 않은 이제 컨트롤 그룹과 비교한 저널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제 세 군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였고요. 사스코브2 감염으로 사망한 군, 인플루엔자 A로 사망한 군, 그리고 이제 감염되지 않은 컨트롤 군으로 나눠져서 각각 이제 7명, 7명, 10명 구분해서 성별의 비율과 나이, 그리고 뭐 질병의 시비어리티를 가능한 이제 매칭하려고 했습니다. 분석은 이제 마이크로 CT, 이제 조직병리학, 그리고 이뮤노히스토케미컬 어널리시스, 이제 전자현미경, 이제 진 익스프레션 분석 등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그로스 소견을 보시면 인플루엔자에서 가장 이제 검체의 무게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 이제 코비드-19, 그다음 이제 감염되지 않은 컨트롤 그룹이었습니다. 엔지오센트릭한 인플라메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코비드-19에서 모든 검체는 이제 디퓨즈하게 알베올라 데미지 소견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4가지 케이스에서는 인터스티널 이데마만 있는 이제 포컬한 체인지, 그리고 3개의 케이스에서는 피브린 침착과 이제 인테스티널 이데마가 좀 현저한 소견이 보였습니다. 이제 인플루엔자 그룹에서는 모든 검체에서 역시 디퓨즈 알베올라 데미지가 있었고, 이제 피브린의 디포지션이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3개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포컬 오거나이징이랑 이제 리솔티브 인플라메이션 소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검체의 양이 인플루엔자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반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CE2의 익스프레션을 이제 조직학적으로 염색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알베올라 셀과 엔도셀리알 셀의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군에서는 거의 이제 낮게 관찰되는 반면에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에서 ACE2 포지티브인 셀이 조금 더 많이 보였고, 림포사이트의 경우에는 컨트롤 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 그룹 모두에서 관찰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필러리 주변에 T셀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코비드-19 그룹에서는 이제 CD3와 CD4 T셀이 많이 보였고, 이제 인플루엔자 그룹에서는 CD8 T셀과 뉴트로필이 우세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인플라메이션 연관된 진을 분석을 하였을 때 이제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 공통된 진은 7개 가량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제 코비드-19에서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진이 79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스럼보시스와 이제 마이크로 엔지오패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헤마토실린 에오지닌과 트리크롬 그리고 이제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해보았는데, 코비드-19 중에서 이제 4개, 인플루엔자군 중에서 4개의 폐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펄모너리 아테리에 이제 1에서 2mm 정도의 스럼부스가 있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 그룹의 모든 폐에서 이렇게 알베올라 캐필러리의 스럼부스가 차 있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알베올라 캐필러리의 마이크로 스럼부스의 이제 비율을 보면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코비드-19의 경우에 9배 정도 높은 빈도로 이제 마이크로 스럼바이가 보였고, 이제 인트라베스큘러의 스럼부스는 코비드-19보다는 인플루엔자 뉴모니아에서 조금 더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 그룹 모두에서 이제 모세혈관 전후 혈관에 이제 니얼리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검사는 이제 전자현미경이랑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러 크로이즌 캐스팅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였는데, 이제 코비드-19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혈관이 조금 모양이 변형되고 이제 캐필러리가 이제 모양이 변형되면서 이제 혈관 구조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이제 C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이제 함입된 약간 원기둥 모양 형태로 변형된 모습이 보이고, 이제 그림 D를 보시면 엔도셀리알 내부 안에 이제 코비드-19 바이럴 파티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는 이제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해서 이 연구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인투서셉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혈관이 가운데로 함입되면서 이제 2개의 혈관으로 스플리팅 되는, 다른 말로 이제 스플리팅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혈관이 2개가 하나가 2개로 나뉘게 되고, 이제 스프라우팅 엔지오제네시스는 이제 혈관에서 이제 버딩이 되어서 이것이 연장돼서 2개가 서로 만나는 형태로 엔지오제네시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제 그림 C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함입된 형태의 이제 이런 변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투서셉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가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투서셉티브 엔지오제네시스는 이제 코비드-19과 인플루엔자 이제 컨트롤을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이제 코비드-19에서 유의미하게 좀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고, 스프라우팅 엔지오제네시스는 차이가 그보다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코비드 19에서 조금 더 많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가 이제 재원 기간을 통해서 재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얼마나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느냐를 보았을 때 재원 기간이 길수록 엔지오제네시스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제 코비드 19군에서는 보였는데 인플루엔자군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지오제네시스에 연관된 이제 유전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제 코비드 19과 인플루엔자군 모두에서 이제 공유하는 것은 45개 정도 진이고, 이제 코비드 19에서만 독자적으로 이제 분리된 진이 69개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과 인플루엔자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디퓨즈 알베올랄 데미지와 이제 페리베스큘랄 림포사이트 인필트레이팅 소견이 있는데, 코비드 19만의 이제 엔지오센트릭한 피처가 3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셀리얼 인저리가 시비어하고 이제 마이크로 엔지오패시와 더불어 이제 베스큘러 스롬보시스와 알베올라 캐필러리 어클루전 소견이 있고, 이제 인투서세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가 우세한 이제 신생혈관 성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셀리얼라이티스와 스롬부스가 많아서 이제 엔지오제네시스가 많을 것이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이제 샘플 사이즈가 작고 이제 질병 경과와 이제 사망 시점이 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이제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인플루엔자와 코비드 19의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 더불어서 이제 인투서세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가 이제 나타나는 시간대가 코비드 19과 이제 인플루엔자 그룹에서 다를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에서는 이제 인투서세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 이게 정도가 재원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제 크로니컬 렁 인저리 단계에서 이제 인투서세티브한 엔지오제네시스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E2는 이제 사스코브2의 이제 호스트셀 리셉터인데요. 이제 엔도셀리알에 이제 ACE2 포지티브가 많고 이제 엔도셀리알 몰폴로지의 변화가 이제 현저하다는 것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베스큘러 페이지에서 엔도셀리알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전에 이제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소견이 있었고, 엔도셀리아 셀 내에 이제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이제 엔도셀리아 인저리에 있어서 페리베스큘러 인플라메이션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널에서는 이제 펄머너리 인투서셉티브 엔지오제네시스와 이제 더불어 이제 다른 이제 펄머너리 베스큘러 피처를 보여준 저널이었고,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 저널에서 이제 코리스폰던스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페리사이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제 폐 조직에서 이제 페리사이트에 대한 연구가 드물고 이제 페리사이트를 조직학적으로 구분할 마커가 부족해서 이 저널에서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혈류 조절이나 엔지오제네시스에 대해서 페리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간단히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저널은 이제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린 이제 코비드 19 페리사이트 하이포스테시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사이트는 이제 미세혈관의 이제 혈관 형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ACE2가 이제 ACE2의 익스프레션이 높아서 이제 사스코브2의 주요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페리사이트에 있는
ACE2에 바이러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엔도셀리알 이제 정션이 약해지면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고 엔도셀리알 베리어가 손상이 되면서 이제 프로코아귤런트한 리스폰스가 일어난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NEJM에 실린 이제 코비드-19 환자에서 라스 이니비터에 대한 저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ACE2가 라스 액티베이션에 대항하는 효소로 이제 사스코브2의 리셉터가 됩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뭐 프리클리니컬한 스터디들에서 라스 이니비터가 ACE2의 익스프레션을 증가시켜서 코비드 19에서 이제 환자에서 이제 과연 쓰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사람에서도 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하고, 라스 이니비터가 와 이제 코비드 19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 지금 코비드 19에서 이제 ARB를 포함한 라스 이니비터와 이제 그에 대한 효과 및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 하트 페일리어나 MI 환자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라스 이니비터를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널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라스 이니비터 사용을 지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8개월째 접어들면서 점점 어려운 내용으로 가는데 드디어 패솔로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되게 쉽게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환자 보면서 체스트 엑스레이나 환자 상태보다 하이폭세미아가 좀 심하다, 하이폭시아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폐렴 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큰 이제 일반적인 이유는 알베올라가 이제 시크리션 같은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소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게 가장 기본적일 거고, 근데 지금 코비드 19 환자들은 사실 프로덕티브하지가 않습니다. 시크리션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점 이제 하나씩 뭔가 풀리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엔도셀리얼 셀 데미지, 그 데미지를 일으키는 또 이유가 이제 ACE2 리셉터가 혈관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마이크로 스롬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거였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인플루엔자 때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ARDS에도 디퓨즈 알베올라 데미지는 그냥 기본적인 특징이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여기 뉴베슬 그로스라고 하는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난다는 게 코비드 19만의 아주 좀 특징적인 거고, 이제 물론 플루 때도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훨씬 많이, 특히 이제 인투셉티브 엔지오제네시스가 훨씬 많고 스프라우팅 엔지오제네시스도 인플루엔자보다는 더 많은 그런 양상이고요. 우리가 엔지오제네시스에 대해서 이제 잘 몰라서 좀 찾아보니 인투셉티브하고 스프라우팅 두 가지로 나뉘고, 인투셉티브는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프라우팅만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암 때도 많이 연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폭시아가 주로 이제 자극이 되는 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라우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생성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인투셉티브는 주로 이제 쥐에서 연구가 됐고, 쥐의 태아에서 연구가 됐고, 이런 이제 엠브리오 같이 뭔가 이렇게 리소스가 아주 없는 데서 혈관이 많이 만들어질 때 이런 인투셉티브, 다른 말로는 스플리팅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나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해서 스플리팅이라고도 하고, 하나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두 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투셉티브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둘 중에 인투셉티브가 좀 더 많고 엔지오제네시스가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렇게 해서 이제 캐필러리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패솔로지간 이제 피나미나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 중환자 치료할 때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바스큘러 스럼보시스가 많이 생긴다는 거고 마이크로 엔지오패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하이폭시아가 더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메이저 베슬에 풀모너리 스럼보 엠볼리즘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중환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초반보다는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어떤 거요? 안지오제네시스 중에서 인터셉션은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프로틴이라는 거는 프라우팅은 그쪽에 하이폭시아가 있으면 이쪽에서 EGF, 베스큘라 EGF 같은 게 농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신생혈관이 나오는 이런 형식이고 이런 혈관 만들어질 때 페리사이트가 작용을 하나 봐요. 아까 페리사이트가 혈관 폼을 기둥 역할을 한다고도 하는데 신생혈관 만들 때도 페리사이트가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 논문에서는 전자현미경으로 막 보여줘 버렸죠. 그래서 이게 그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갈라지고 있는. 놀랍죠. 그래서 이게 혈관이 두 개가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원 논문에 이렇게 까만 점으로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사스코브2 비리온이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아까 코레스펀드에서 누가 댓글을 걸었어요. 너무 크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거 아닌 것 같다 했는데 다시 더 확대를 해갖고 이제 저자들이 다시 보여준 바이러스 파티클이고 딱 봐도 그런 거 같이 보이죠? 왕관 모양으로 보이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엔도셀리움에 이렇게 직접 작용한다는 거 봐서 다이렉트한 데미지도 분명히 주긴 주는구나. 그런 연구 논문이 나왔어요. 독일 하노버 대학교고 독일은 아무튼 그렇게 막 의학에서 빛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진짜 베이직이 탄탄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그 쓰는 RT-PCR 프라이머도 독일 샤리떼 대학에서 나온 RDRP 이진 그거 갖고 지금 키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저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까 보여주기로는 일단은 유전자도 코비드 19 때 안지오제네시스가 훨씬 많고 뭐 기전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밝혀 나가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저렇게 된다는 현상을 아는 것뿐이지 저래서 어쨌다는 건지는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매일 지금 매달 이거 할 때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데 다음 달은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이제 이뮤놀로직한 반응이 이제 항체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가 한 5일 넘어가서 일주일 정도면 이제 생긴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안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IgG, IgM뿐만 아니라 CD4, CD8이 언제쯤 더 활성화되는지 그런 게 자마에 실렸어요. 지난주엔가 나왔는데 다음 달엔 그걸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기껏해야 이제 바이러스 오르고 내리고 안티바디, 넌스페시픽하게 안티바디 생기고 요까지만 알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이 논문이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저널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